maybe dribble the court fast, break the pass, fake thing, go for the score. I push names, I'm taking the charge, my back ache from working the yard. Give me another 24 to sharpen the door sword. Blood, sweat, tears out of my pores, I'm running for mine, I'm looking for yours. 네, 반갑습니다. 시카고 불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가장 최근에 관심이 있었던 시카고 불스에 대한 소식은 시카고에서 전성기를 보냈던 데릭 로즈의 은퇴 뉴스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 이외에도 시카고 불스 팬들이 좀 설렐 만한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데릭 로즈가 은퇴했습니다. 이 시카고 불스 구단에서 전성기를 보냈고, 또 최연소 정규 시즌 MVP를 받기도 했었고요. 또 지미 버틀러, 조아킴 노아, 파우 가솔 등등과 함께 뛸 때는 또 시카고 불스가 엄청난 인기팀이자 또 아주 강호로서 이름을 날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시카고 불스가 오는 2025년 1월 4일 뉴욕 닉스와 경기에서 데릭 로즈를 기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데릭 로즈의 영국 앨범을 확정한 건 아니고요. 데릭 로즈에게 트리뷰트, 헌정 영상을 좀 틀어주지 않을까 하는데, 당연히 데릭 로즈도 고향이 또 시카고이기 때문에 유나이티드 센터에 참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데릭 로즈의 아주 길었던 커리어의 대부분은 시카고와 닉스에서 보낸 세월이었습니다. 시카고에서 7시즌, 뉴욕에서는 4시즌, 4시즌을 연속 뛴 건 아닙니다만 닉스 팬들로부터도 많은 사랑을 받았죠. 자, 시카고 불스 구단이 데릭 로즈의 등번호인 1번을 영구 결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시카고 불스의 구단 프런트 일처리를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좀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제 사견으로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데릭 로즈가 시카고 불스에서 쌓았던 커리어라면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 정규 시즌 MVP도 받았고 2010년대 어쨌든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을 구축했고, 그 중심에는 로즈가 있었기 때문에, 또 데릭 로즈는 또 홈타운 보이잖아요. 고향이 일리노이주 시카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스토리상 데릭 로즈의 1번을 저는 영구 결번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데릭 로즈가 팀을 떠나고 나서 시카고에서 데릭 로즈의 1번을 쓴 선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구 결번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 시카고 불스의 영구 결번 명단을 살펴보시면 우승은 6번이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4번 제리 슬로안, 과거 유타 재즈의 감독이었죠. 시카고 불스에서 전성기를 보냈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10번은 밤 러브의 영구 결번입니다. 예전에 BJ 암스트롱이 10번을 달고 뛴 적이 있었는데, 밤 러브의 10번도 시카고 불스 유나이티드 센터 천장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마이클 조던과 스카티 피펜도 영구 결번뿐만 아니라 둘의 동상이 유나이티드 센터에 있습니다. 마이클 조던의 동상은 원래 유나이티드 센터 바깥에 있었는데 안쪽으로 들여놨고요. 스카티 피펜은 동상이 이제 절반만 있는 흉상입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레전드들이 6번의 우승을 합작했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필 잭슨과 제리 크라우스, 그리고 자니 커, 자, 이 세 명은 선수로서 결번된 건 아닙니다. 자, 하지만 이 세 명이 각각 시카고 불스의 역사에 엄청난 공헌을 했기 때문에 이 세 명의 이름도 배너로 올라가 있죠. 자, 잭 라빈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잭 라빈은 팀에서 요구하는 그 어떤 역할도 다 수행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지난 시즌 잭 라빈은 부상도 있었고 코칭 스태프와 불화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마케팅 팀 직원을 굉장히 하대해서도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거의 한 시즌 날렸습니다. 3분의 1도 출전하지를 못했어요. 자, 그랬던 잭 라빈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이번 시즌을 절치부심 기다렸고요. 이 잭 라빈은 아직까지 나이가 젊습니다.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 악성 계약자지만 본인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NBA에서의 삶을 더 이어가기 위해서는 자녀 계약 기간이 길게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주가는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떨어뜨린 가치도 다시 높여야 되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잭 라빈의 이런 마인드셋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부상 및 코칭 스태프와 불화로 한 시즌을 날렸기 때문에 새 시즌은 팀과 더 융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보여줄 필요도 있는 거죠. 자, 9월에 열린 워크아웃 때 잭 라빈이 가장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의욕과 동기부여로 가득 차 있고요. 자, 그리고 시카고 구단 수뇌부, 여기에 빌리 도너반 감독과 대화를 통해서 영건들의 성장을 돕겠다. 내 존재로 인해서 영건들이 나 때문에 방해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잭 라빈도 참 뭐랄까요, 좀 착한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시카고 불스 구단의 일처리라든지, 그 다음에 빌리 도너반 감독도 사실 OKC 시절에 그런 약간의 생기 있는 모습이 없습니다. 시카고 불스의 프런트 자체는 30개 팀 가운데 파워랭킹 꼴찌고요. 그렇다면
구단이 본인을 부단히 트레이드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사실 선수 입장에서 이렇게 말이라도 하는 것도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잭 라빈이 굉장히 프로페셔널하다. 이제는 플로우 위에서 본인이 가장 잘했던 플레이에 집중하고 이제는 베테랑이 됐기 때문에 또 젊은 선수들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면 저는 시카고도 충분히 다크호스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론조 볼이 드디어 복귀합니다. 무려 33개월 만에 코트를 밟게 됐는데요. 다가오는 2024-25 시즌 개막전에 출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시카고 불스의 프리시즌 첫 경기는 10월 9일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전이고요. 그리고 정규 시즌 첫 경기는 10월 24일 뉴올리언스 펠리컨스 전입니다. 뉴올리언스 전에 나선다면 이제 친정을 상대로 복귀전을 치르게 될 텐데 아마 곧바로 프리시즌을 건너뛰고 정규 시즌 개막전을 내지는 않을 거예요. 워낙 긴 시간 뛰지 못했고 물론 뭐 자체 연습 5대5 그다음에 워크아웃 뭐 3대3 어떤 접촉 훈련, 비접촉 훈련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론조 볼이 이제 복귀를 확정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실전 레벨에서 뛸 수 있는 무대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0월 9일 클리블랜드 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프리시즌 한두 경기, 두세 경기 뛰고 나서 정규 시즌 뉴올리언스 펠리컨스 전에 나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론조 볼의 마지막 경기는 무려 2022년 1월입니다. 2022년 1월 14일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전이고 이때 15득점 2리바운드 3어시스트 기록을 했습니다만 결국 무릎 부상 때문에 지금 33개월 동안 코트를 밟지 못했습니다. 론조 볼이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있을 만큼 이 무릎 부상이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백코트를 살펴보면 조시 기디도 새롭게 왔고 코비 화이트 성장했습니다. 또 잭 라빈도 있기 때문에 론조 볼이 과거처럼 30분 전으로 뛰면서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기 부상에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시카고 불스 빌리 도노반 감독 그리고 의료진 그리고 트레이닝 파트의 또 구성원들이 론조 볼의 부상을 굉장히 잘 다룰 필요가 있지 않나. 론조 볼이 진짜 돌아온다면 시카고 불스 팬들은 어떻게 보면 좀 야속할 수도 있죠. 많은 돈을 들여서 데리고 왔는데. 자, 하지만 제가 직접 현장에 가본 결과 이런 선수들이 복귀하면 대부분의 홈팬들은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그래서 론조 볼이 시카고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기립박수를 받고 코트를 밟는 그 장면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패트릭 윌리엄스입니다. 자, 패트릭 윌리엄스는 이번 여름에 시카고 불스와 5년 90밀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1년 뭐 연평균 18밀이 요즘 비싼 금액은 아니지만 팻 윌리엄스가 보여준 게 많지 않고 마지막 해에 플레이어 옵션을 줘버렸어요. 야, 정말 시카고 불스가 얼마나 일 처리를 못하는지를 또 알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5년 90밀의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시카고 불스는 패트릭 윌리엄스에게 이제 미래를 걸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패트릭 윌리엄스가 수술 이후에 여름에 수술을 했어요. 왼발 통증 때문에 트레이닝 캠프 합류가 불투명했습니다. 수술 받고 나서 뛰는데 왼발이 아팠던 거야. 이 팬들이 가장 싫어하는 소식 아닙니까? 칼을 댔는데 시술도 아니고 칼을 댔는데 뛰다가 아파. 이러면 또 재활에 시간 걸리고 복귀하는 데는 그만큼의 시간이 더 걸리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다행히 9월 비공식 팀 훈련을 통해서 지난 3주 동안 아무런 통증 없이 5대5 경기를 정상적으로 소화했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뛰면서 필드골 성공률이 떨어지고 턴오버가 많고 이것보다는 얼마나 통증 없이 내 반응성을 확인할 수 있느냐가 부상에서 복귀한 선수들, 수술을 받은 선수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다행히 이후 상태가 호전되면서 트레이닝 캠프에 정상적으로 참가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부상 때문에 고전했던 론조 볼, 잭 라빈도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자, 시카고 불스는 어쨌든 패트릭 윌리엄스를 잡았어요. 그러면 더 이상 5년 90밀에 대한 계약 이야기보다는 이제 팻 윌리엄스가 더 성장하고 시카고 불스의 주역으로 클 수 있기를 바라야겠죠. 그리고 패트릭 윌리엄스가 물론 지금까지 보여준 건 많지 않지만 또 인저리 프론이긴 했습니다만 반대로 또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서 이 금액이 또 소위 말하는 해자 계약이 된다면 또 시카고 불스의 성적은 그만큼 올라갈 수 있죠. 아직도 젊고 그리고 시카고 불스가 모처럼 모든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분위기 속에 지금 트레이닝 캠프를 열 예정이기 때문에 저도 많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조시 기디의 활약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올림픽 도중에 발목 인대를 다쳤는데 이게 마지막 경기였어요. 마지막 경기 마지막 순간에 완전히 발이 돌아갔어. 근데 워낙 극적인 승부였기 때문에 조시 기디의 부상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었어요. 근데 완전히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발목 인대를 다쳤지만 또 시즌을 치르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요. 특히나 올림픽에서 보여줬던 활약 그리고 시카고 불스 내에서 맡게 될 새로운 역할들을 놓고 봤을 때 불스 팬들이 기대를 걸기에는 충분합니다. 코비 화이트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지만 또 조시 기디만큼의 사이즈는 아니고 또 플레이메이킹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조시 기디는 내 손에 공만 있다면 언제든지 또 생산력을 낼 수 있는 선수죠.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시절에는
당연히 팀의 에이스는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지만 이 제일런 윌리엄스의 존재 때문에 조시 기디가 굉장히 애매해졌어요. 챗 홈그렌이 들어오면서 더 애매해졌어. 결국에는 알렉스 카루소와 트레이드가 됐었는데, 자, 올림픽 스탯을 한번 보시면 캐나다, 스페인, 그리스, 세르비아를 만났습니다. 출전 시간 평균 거의 30분을 뛰었고요. 17.3득점, 네, 그리고 물론 3점 라인 자체가 NBA보다는 짧긴 합니다만 3점 2.3개를 무려 47.4%로 집어넣었습니다. 자유투가 살포시 흔들렸지만 7.8리바운드 6개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내가 이 팀에서 메인볼 핸들러 역할만 맡겨주면 나는 언제든지 그에 비례하는 생산력을 낼 수 있다는 걸 조시 기디가 보여줬습니다. 자, 시카고 불스의 가드진은 사실 공격형에 가깝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놓고 본다면 코비 화이트와 조시 기디의 공존, 또 잭 라빈과 함께하는 그 상황에서의 뭐 공수 밸런스 등등이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만, 조시 기디는 시카고 불스가 이제 키워야 될 또 미래이기도 합니다. 이제 연차가 갓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자, 조시 기디의 역할이 또 시카고 불스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시카고 불스의 또 다른 유망주입니다. 데일런 테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데일런 테리의 2025-26 시즌 옵션을 시카고 불스가 행사했습니다. 이 데일런 테리 같은 경우에는 2025년 여름에 연장 계약 자격을 획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이 굉장히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2년차 시즌 기록 자체는 11.5분을 뛰었어요. 자, 11.5분 뛰면서 3.1득점, 1.9리바운드, 1.4 어시스트. 루키 시즌 때는 38경기, 지난 시즌에는 59경기를 뛰었습니다. 그래서 루키 때에 비해서 2배 이상 뛰긴 했습니다만 사실 시카고 불스에서 참 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많지 않아요. 시카고는 강팀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유망주를 굉장히 잘 키울 수 있는 여건도 아니라는 거죠. 툴은 상당히 좋습니다. 6피트 7인치니까 2m 1cm고, 그리고 슈팅 가드 스몰 포워드를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윙 자원이고요. 또 시카고 불스가 어쨌든 로터리 픽은 아닙니다. 1라운드 18순위를 뽑은 선수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데일런 테리가 3년차이기 때문에 약속의 3년차, 또 가장 잠재력을 발현시킬 수 있는 그런 연차를 맞이했다는 점에서 저는 이 바로 데일런 테리가 어느 정도 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건 빌리 도너반 감독 이하 코칭 스태프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11.5분 뛰면서 3.1득점을 넣은 선수에게 뭘 바래?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제일런 존슨 같은 선수들이 어떻게 터지는지를 봤잖아요. 제일런 존슨은 물론 데일런 테리와는 스타일이 다르고 데일런 테리보다 키가 더 큰 선수긴 하지만 제일런 존슨 같은 경우에도 루키 때 22경기 뛰었고요. 2년차 때 14.9분 뛰었으니까 데일런 테리보다 한 3분 더 뛰었습니다. 그리고 평균 득점 5.6득점, 리바운드 4개. 테리보다 뛰어나긴 했지만 제일런 존슨이 3년차 때 평균 16점에 리바운드 8.7개에다가 3점 35.5% 넣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 아무도 없었어요. 특히 약점이었던 3점을 완전히 고치고 나왔는데 데일런 테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느 정도 뛸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시카고 불스의 코칭 스태프들이 또 잘 마련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이 데일런 테리 입장에서도 2025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장 계약을 획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테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한 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로 그동안 시카고 불스 관련 소식은 좀 암울한 게 많았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트레이닝 캠프를 앞두고 또 미디어 데이나 그다음에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시카고 불스 항상 2만 명의 이상이 유나이티드 센터를 꽉 채우는 그런 농구 도시인데 과연 그 농구 도시에 또 윈디시티답게 시카고 황소들의 바람이 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여러분 항상 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고의 세월이 지나고 이제 좀 있으면 NBA가 개막하니까요. 24-25 시즌도 저희 조코피TV와 함께 재미있는 시즌 보내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